울리치가 첫 의류를 생산해낸 것은 1850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철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으니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미국에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패션 브랜드가 여럿 있습니다. 챔피온, 브룩스 브라더스, 리바이스 등 10손가락 안에 꼽기 힘들 만큼 많죠. 그 중에서 겨울철만 되면 관심을 받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프리미엄 패딩으로 잘 알려진 울리치입니다. 1830년 처음 설립된 이래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어오고 있는 브랜드죠. 아웃도어의 대명사이면서 프리미엄 패딩으로 유명한 울리치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830년에 존 리치와 데니얼 맥코믹이 설립한 울리치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아웃도어 브랜드이자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울리치가 옷을 만들지 않았다면? 울리치는 원래 사냥꾼, 벌목공들을 위한 옷의 양모를 생산하던 공장이었죠.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옷을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에게 담요나 유니폼 등 군수용품이 필요했는데 이를 생산하면서 울리치는 본격적으로 의류회사로 탈바꿈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성, 실용성, 디자인까지 겸비한 옷들을 생산해내며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아웃도어라는 개념을 패션 역사에 새겼죠. 울리치의 본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울리치에 있습니다. 양모가 풍부하다는 뜻의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울리치는 1차 대전 시기에 미군들을 위한 담요를 만들어 납품하기도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산업은 전쟁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웃도어 패션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 브랜드는 역사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미국의 탐험가 리처드 버드의 남극 탐험 시기입니다. 1939년 이 탐험가가 남극을 탐험할 때 입었던 추위를 견디기 위한 옷이 바로 울리치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당시 탐험가였던 리처드 버드는 흥미롭게도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옷의 원단을 직접 개발했는데 울리치가 이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성공적으로 탐험을 마칠 수 있었죠. 이 원단은 특허를 받았고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그 원단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930년대 당시에도 이미 울리치는 회사가 창립된 지 100년을 넘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겠네요. 여전히 울리치에서는 리처드 버드의 원단을 이용해 옷을 내놓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아크틱 파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겨울 의류 중 하나인 아크틱 파카는 리처드 버드가 입었던 옷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1972년 알래스카 파이프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제작되었는데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보온성과 실용성이 좋은 기능성 의류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야상과 파카, 코트 세 가지 의류의 특징을 조금씩 갖고 있는 울리치의 파카 디자인은 따뜻하면서도 스타일을 잃지 않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울리치를 대표하는 아이템은 파카뿐만이 아닙니다. 버팔로 체크 셔츠도 울리치에서 오랫동안 생산된 매우 유명한 제품인데요. 빨간색과 검은색이 혼합된 대형 블록 체크를 뜻하는 버팔로 체크는 아우터코트나 셔츠, 목도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으로 과거 사냥꾼과 낚시꾼들이 자주 입었던 옷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1850년에 처음 의류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울리치였지요. 최근에는 스트릿 패션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패턴이 널리 쓰인 게 울리치 덕분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울리치는 미국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일본인들의 이상한 브랜드 사랑으로 인해 울리치는 일본에서 거의 신성화되기시피까지 했죠. 하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 캠핑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LL빈이나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같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실적은 악화됩니다. 결국 1990년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실적 악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절반을 해고해야 했던 상황까지 갔죠. 유서 깊은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순간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6년에 울리치는 이탈리아의 WP 라보리에게 인수되었죠. WP 라보리는 1990년대에 라이선스를 획득해
존 리치 앤 브로스라는 울리치의 새로운 라인을 유럽에서 내놓았던 회사인데 아예 울리치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마치 휠라 코리아가 휠라를 인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 WP 라버리는 한 사모펀드에 울리치의 주식을 팔아버리면서 운영을 포기했고 울리치의 미국 내 생산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울리치는 최상 품질의 겨울 의류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과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이런 유서 깊은 브랜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니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옷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